저는 한국식 교육으로 영어를 23살까지는 했다가, 알죠? 그 방식, 뭐 시험 보고 문법 공부하고 그랬다가 23살에 화상영어를 처음 접했어요. 그때 필리핀 화상영어 하다가 이제 북미 화상영어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북미 화상영어를 창업을 23살에 했죠.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어를 접근하게 됐고,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시간도 노력도 훨씬 덜 들이고 진짜 재밌고, 저는 영어를 진짜 즐기면서 그냥 하거든요. 근데 효과는 예전보다 훨씬 크고,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한다면 오늘 영상을 꼭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4가지의 활동을 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실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한국에 EFL이라고 하는데, 전혀 이제 영어를 쓸 일이 없는 이 환경에서 영어를 쓰는 것이 제 일상에 들어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영어가 내 일상에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좀 노력과 실천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냥 쓰는 거다, 활용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꼭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영어를 그 활용하는, 내가 뭐 듣든지 말하든지 쓰든지 영어를 수단으로 해서 활용하는 그 시간을 이제 일상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방법은 영어를 듣자. 무조건 듣자. 영어 학습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게 듣기인데요. 아까 말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듣기고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듣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2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문자도 알지 못하지만 그 언어를 듣는 것만으로 언어를 습득하죠. 요즘에는 영어 듣는 게 너무 쉬운 상황이 됐어요. 유튜브요. 강력 추천합니다. 뭐 음원을 살 필요도 없지, 책을 살 필요도 없지, 그냥 무료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목표는 이거예요. 영어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찾는 과정은 좀 걸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외국 연예인이 있으세요? 그럼 그쪽으로 시작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 주제, 공부하고 싶은 분야 있다면 그쪽으로 찾아보셔도 좋아요. 내가 뭐에 관심이 있지? 지금 한 3가지만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영어 키워드로 변환을 시켜서 영어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서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한번 탐험해보세요. 저는 뭐 기독교 설교 쪽이나 닉 부이치치 되게 많이 봤었고, 닉 부이치치 좋아하시면 추천해요. 되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좀 말이 쉬워요. 이해하기가 좀 쉽고, 창업에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창업 관련 유튜버 뭐 길리언 퍼킨스 아니면은 실리콘밸리 걸 이런 거 좋아했고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어떤 채널들은 제가 관심 있는 채널들을 그냥 쭉 많이 본 편이고요. 조던 피터슨 영상도 많이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관심사예요. 제가 창업 관련 유튜브가 재밌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재밌는 거는 아니겠죠? 다 관심사가 다르니까. 일단 이거를 생각하면 좋아요. 영어로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다. 즐길 수 있는 정보가 많다. 한국어보다.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영어로 뭔가 컨텐츠를 들어야 될 이유가 조금 더 생기죠. 근데 처음에 내가 영어 실력이 많이 낮아서 영어가 잘 안 들린다, 듣는 게 안 된다, 부담스럽다, 힘들다 한다면 그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영상을 음악 듣듯이 들으세요. 제가 이 조언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정말 부담 없이 음악 듣듯이 듣기만 하더라도 일단은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어가 대충 이런 언어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인토네이션이 되고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것만 해도 처음에는 일단 도움이 되니까, 저희 이제 시카고에 이민 간 이모가 지금 한 30년 전에 이민 가셨지만 처음에 이제 영어를 전혀 모르셨었을 때 TV를 계속 틀어놨었는데 계속 안 들렸대요. 계속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 들리는 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좀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내가 안 들리는데 듣는다고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틀어놓는 것부터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어들이 들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유난히 많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다시 돌려서 계속 들어요. 저는 정말 목소리 좋은 유튜버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음악처럼 들으니까 그냥 듣기 좋은, 영어 발음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듣고, 그러다가 내가 정말 좀 더 듣고 싶은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막 켜고, 영어 자막 켜고 보고. 한글 자막 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영어 자막이 좋죠. 한글 자막 볼 때는 내가 조금 더 의식해서 영어를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영어 대화 상대를 찾자.
이게 한국에 살면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리스닝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가능한데 대화 상대를 찾는 부분은 돈이 들거나 시간이 들거나 노력이 들어요. 그치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영어를 완벽하게 말해야 된다. 내가 틀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지금은 잘 말을 못하니까 못한다. 이걸 버려야 돼요. 애기들 보면 정말 말을 못할 때부터 그냥 뱉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단어의 나열로만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영어 많이 배우고 나서 잘하게 된 다음에 말해야지 그 잘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영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전에 정말 영어를 많이 공부했고 리딩이나 뭐 문법 이런 거 많이 했고 단어도 많이 알았지만 말은 못했어요. 왜냐? 자기가 계속 틀린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저희 회사가 하는 북미 화상 영어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은 더 많아요. 외국인 친구를 노력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때 이 외국인 친구는 꼭 북미가 아니어도 돼요. 한국인들끼리 영어 스터디 갈 수도 있고 회화 학원에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 교회 영어 예배 갈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종종 남편하고도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 뭐 아이와도 영어로 가끔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내가 영어로 말할 일을 만들어야 돼요. 다만 이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가 영어로 말할 발화 시간이 너무 적어지는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영어 검색의 생활화인데요. 영어 원서를 읽겠다고 책을 사고 몇 페이지 읽다가 포기한 경험 많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많아요.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어 원서가 저에게 잘 맞는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영어 공부를 각 잡고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그냥 즐기면서 하는 편이라서 저의 경우 영어 리딩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구글 검색으로 많이 해요. 제가 뭔가 찾고 싶으면 정보가 있을 때 근데 한국에는 정보가 많이 좀 없고 부족할 때 더라도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찾고 싶을 때 구글에서 영어 검색을 해요. 구글은 네이버와 정말 달라서 양질의 정보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영어를 읽고요. 이러면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뭐 책을 살 필요도 없고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이죠.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내용 있으면 한번 영어로 검색해 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상이 있으면 무한 반복 그리고 외워보기. 이거는 좀 더 의지가 강한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너무 열심히 막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렇게는 잘 안 하지만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1분짜리든 3분짜리든 괜찮고요. 영상을 무한 반복하면서 이 문형이나 그 패턴 그 전체 문장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 내 것이 되게 하는 거 정말 영어 스피킹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외우는 게 꼭 내가 막 암기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달달 외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어도 되고요. 자주 들으면 또 각인이 되고 스크립트가 있으면 그걸 읽으면 내가 그냥 자주 듣고 따라하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스크립트를 뽑아서 그거를 여러 번 읽기만 해도 이게 암기의 효과가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암기를 진짜 못해요. 암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그때 이제 신기했던 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으니까 입에 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암기는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 번 읽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방법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인데 일단 언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내가 즐겨야 되고 내 일상에 스며들어야 돼요. 왜냐면 언어 학습은 한 달 하고 말 거 아니고 한 달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3개월, 6개월 하면 완성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점점 더 시간을 들일수록 익숙해지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일주일에 4번씩 화상영어 수업 듣는 거랑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영어 검색, 영어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방식들로 즐기면서 계속 그냥 영어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늘었고 영어가 너무 재밌고 어떻게 해야 내가 즐겁게 이걸 오랫동안 일상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찾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